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8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하락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쪽 지수 모두 다 굉장히 큰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시장에 조금 악재거리가 좀 겹치다 보니까 좀 많이 시장이 더욱더 하락한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과연 계속해서 좀 나쁜 상황으로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반등의 상황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의 어떤 그 지수들이 장 초반부터 약간 갭 하락하는 모습들, 의외로 좀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네. 2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실적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또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실적들을 그 시총 상위주들이 좀 나타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외적인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네. 악재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호재가 좀 약화됐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반감이 됐거든요. 기정사실화 좀 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말이 좀 일단 바뀌는 부분이겠네요. 네. 근데 금리 인하는 일단 하는 거거든요. 네네. 금리 인하는 일단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번에 0.5%포인트를 낮출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번 내릴 때 0.25%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0.5%를 움직일 거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 있던 전망이었고 예측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도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많아졌고, 일자리가 네네.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취직한 사람도 많아지고, 또 거기서 소득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경기 네네. 괜찮지 않냐? 네. 0.5%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0.5에서 0.25로 확 낮아지게 된 거죠. 기대가 좀 확 반감되어 버리는 상황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너스를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50만 원밖에 안 주는? 50만 원밖에 안 주는. 네, 그럼 보너스가 없는 것보다 일단 낫긴 나은데 그래도 뭔가 기분이 더럽죠. 좀 찝찝하죠. 네. 만약에 좀 그렇죠. 꿀꿀하고. 네. 아예 안 준다고 했다가 50만 원 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네네네.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50만 원 주면 기분이 더러운 거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긴 그래서 받았는데, 네.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뭐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제동이 딱 걸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요, 일본의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네. 또 심각화될 것이고, 네. 또 여러 산업 분야로 번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만 있지만, 네. 철강과 화학,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번질 것이고, 또 금융시장에서도 제재가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금융시장 쪽에서는 일본이 우리 시장을 흔들 만큼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규모가 제법 있긴 있습니다. 지금 네. 상장 주식을 약 12조 원 정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금액은 좀 많아 보이지만 전체 외국인 비중을 따지면은 한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가지고 흔들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대신에 이제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신, 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약 7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네네. 이 돈을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들이 사서 빌려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일본계 은행에서 지금 보면은 대출 연장, 만기가 연장되는 것을 거부했다거나, 네네. 신규 대출을 안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까지도, 금융 제재까지도 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뭐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만큼이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산업 분야가 이제 계속 다른 분야로 커진다거나, 지금 정부에서 생각한 일본의 규제 대상 품목 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뭐, 네. 기초 소재 쪽, 화학 쪽은 대부분 다, 네네. 예, 뭐, 속해 있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100가지 정도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알고는 있지만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뭐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오늘 보니까 정부 쪽에서 이야기한 게 기업이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해가 기업이- 발생될
되고 나서 하는 거는 맞지 않고 되기 전에 어떻게 그렇죠. 조치를 선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지금 있지만 소가 없어지고 나면은 왜 안 가서 고치겠다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좀 미온적인 대책으로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미리 이제 대책을 세워서 뭔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책 방법이 없겠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전략 물자에서 딱 90% 정도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건데 네네네. 이게 뭐 어떻게 용 빼는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네. 일본을 좀 압박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일본을 계속 우리도 맞불이를 놓든 뭐 압박을 하든 뭔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다가 기업들이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올라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요거는 조금 정부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 이슈는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세 번째는 지금 빚내서 투자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식가 또 나오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지금 뭐 신용융자 플러스 주택담보, 네. 대출 이거 두 개 합치니까 30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아, 신용거래. 네. 아, 네. 그러니까 증권사 신용은 뭐 얼마 안 될 수 있죠. 뭐 10몇 조밖에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주택담보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30조 원 정도가 이제 두 개 합쳤을 때 나오는 거고 그 네네. 외에 지인한테 빌린 돈 네. 또는 뭐 신용카드 단기대출, 뭐 신용대출, 그 다음에 뭐 카드론 등등 합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겠죠. 네네. 그 돈들이 지금 시장에 바글바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신용에 대한 이 빚내서 투자한 부분들을 일단 죽이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다. 요게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고요. 그 6월달 네. 초 쪽에 보니까 생각외로 네. 시장의 그 신용거래 동향을 보더라도 6월 초에 좀 따뜻하다 보니까 그때 또 신용이 굉장히 또 많이 늘었네요. 한 1조 그러니까요. 정도. 예.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자금들이 또 옮겨오기도 했고 네네네. 또 뭐 시장이 또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네.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점에 사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빚을 내서 들어왔다. 아. 매수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빚을 좀 무리하게 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방에 이게- 먹겠다는 얘기였었죠.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주포들이 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빚내서 들어왔어? 그렇다면 니네 거? 왜냐하면 이제 빚내서 들어온 자금들이 파악이 되면 네네. 이 자금들은 굉장히 급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 조금만 줘버리게 되면은 원금 손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털리게 되니까 얘네들은 일부러라도 흔들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선물 옵션이나 이런 쪽에서도 얘네들이 포지션이 약간 하방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양새를 좀 보니까 하방으로 뚝 떨어뜨리는 모양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뭐 공매도하고 연결됐을지 어찌 모르겠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 장중에 10,000계약이 넘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선물에서 이렇게 10,000계약 넘게 나와서 선물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게 그 선물과 현물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네네. 여기서 현물 시장이 같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 자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 네네. 첫 번째가 이제 그 미국 금리 인하에 인하 대한, 기대에 네. 반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그다음에- 관계가 좀 더 악화되는 네네. 상황에서 좀 정부의 대책이 좀 미연하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용거래의 급증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더 바뀐 것 같다는 바뀐 것 느낌이 좀 같다라는 들었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신용이 이제 많이 늘게 되면은 한번 투매가 나오면 또 투매가 투매를 불러서 더 강한 하방 그렇죠.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간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네.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거래소하고 코스닥 쪽에 상승 종목 그다음에 하락한 종목들 살펴봐도 상승 종목이 한 최 150 종목이 되지 않고 하락 종목이 한 네. 2,000 종목 정도 되는 걸 보더라도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상당히 많이 그래서 거의 뭐 전 종목을 보시더라도 빨간 종목을 잘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투매가 과하게 나온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블랙 먼데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된 것 같은데, 일단 신용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적인 또 양털 깎기 하듯이 이렇게 많아지면 또 깎고 가고, 많아지면 깎고 가고 하면서 계속 주기적인 반복인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또 신용을 계속해서 쓰게끔 돼 있고 네. 시장 구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되는 게 전망적인 부분들을 뭐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네네. 뭐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그다음에 12월 뭐 네. 이런 식의 저점은 가장 최하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가장 가까운 저점이 6월 달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시점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본다라면은 한 2050포인트 전후로의 어떤 지지선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뭐 추가적으로 내일 정도까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흔들어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사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죠. 네네. 뭐 시장이 여전히 저점권에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쌀 때 사는 것은 좋은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산다라면 내일 사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기는 사야 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쌀 때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을 때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매수할 때도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되겠죠. 비중을 약하게 분산 투자로 조금씩 담아서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저 뭐 역발상 투자라고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그냥 네. 단순하게 음봉 그게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본인 돈도 아니고 빌려서 투자하면은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네.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생각도 듭니다. 역발상이 네. 역발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고. 네네. 지금 근데 이제 다행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네네. 내일까지만 하면 이제 장중에 한번 흔들어대면은 나올 거 거의 다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만기일도 가까워 오고 하니까 뭐 이제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저점을 좀 잡아주는 형태 네. 그런 모습으로 좀 이제 낙폭이 오늘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한국의 신용 등급이 네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그냥 유지를 했어요.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네. 네,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좀 분석해 봤을 때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한숨 이제 덜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번 주 후반에 네네.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거래요. 네. 그러니까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금요일쯤 되는데 네. 근데 이때는 또 아무래도 압박이 있으니까 네. 뭐 연준의 입장을 또 비둘기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라면 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지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더 크게 있었던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 내용이 또 이번 주에 그 베이징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 있고. 네, 네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라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네네.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라면 사람들이 관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주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지금 글쎄요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뭐 세력 큰형님, 큰형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좀 이제 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밑에 지점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겠죠. 네네.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가고 난 이후에 매수할 준비 그런 것들 꼭 가지셔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아주 옛날 TV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멋진 말을 하나 봤어요. 네, 어떤 뭐냐면은 말씀이셨나요? 싸움은 이길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네, 싸움을 이길 수 있을 때. 네.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기회가 눈앞에 보여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회가 왔는데 내가 감당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렇죠. 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들어갔을 때 다음날 한 번 더 까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배출을 많이 썼다든지 신용 써가지고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후속으로 또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아까워 보이지만 또 참고 기다려서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딱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상승 전망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이런 것들 뭐 시장이 방향이 바뀌었나요? 지금 잘 보세요. 시장이 방향이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냥 그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단기적 변동이고 그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냥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니까 우리가 조금 겁이 나고 무섭고 이런 부분이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시장이 다 무너져서 완전히 뭐 이탈되고 뭐 엉망진창이 되면 그때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항상 긍정적인 말씀만 드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항상 어떤 그 관계가 악화되고 악화열로로 갈 것 같다가도 극적인 또 반전을 통해서 주가가 또 상승 분위기를 만들고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바뀌는 게 또 국제 간의 관계인데 지금 당장 상황에는 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강대강으로 맞대응 또 대응 뭐 이렇게 돼가면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투자자 여러분들 심리가 많이 위축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시려면은 공부를 통해서 이번 장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천천히 시장을 보시면서 또 한번 또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 팟빵 그 댓글로 하나 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부자님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저희 이제 88TV에서 보시다가 회원경험단을 보시다가 웅진이라는 그룹이 추세 이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추세 이탈 시 반드시 손절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네. 네네. 이게 이제 추세가 이탈한다는 부분은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또는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되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매도를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때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승 추세가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오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달 정도 또는 뭐 몇 년 정도 때 상승세가 이어진 것을 상승 추세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반대로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올라온 기간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굳이 매도를 안 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망할 일이 없다라면 그냥 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상승했던 기간만큼 비례해서 주가가 다시 하락세를 아주 오랫동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락을 하게 되고 다시 횡보하는데 저점 잡고 바닥에서 횡보하는데 또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내려갈 때, 횡보할 때, 올라올 때 상승 추세에서 재미를 봤다라면 추세가 바뀌려고 할 때 매도를 쳐놓고 다음에 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지나고 나서 추세가 다시 좋아질 때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맞는 전략이죠. 네, 웅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07년도 큰 고점을 잡아놓고 한 10년간 하락을 한 7년간 하락을 했었네요. 7년간 하락하다가 최근 이제 저점을 잡아 나가는 구간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배수를 진행을 했다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저점을 잡는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다 해서 일단 매도를 진행한 부분인데 또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천천히 봐도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비중이 너무 크거나 내가 우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거나 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항상 비중을 작게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정보도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반감이 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고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또 악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듯해서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보다도 어떤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그런 신용거래 급증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양털 깎기 하듯이 신용을 또 네. 줄이고 가는 그런 세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고 회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악재보다도 호재가 좀 많이 반감되는 그런 상황 네,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저점 구간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네. 네, 지금은 뭐 빠져야 될 악재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호재인데, 음. 호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호재가 좀 기대치에 뭐 미치지 못했다 그런 정도지. 네네. 네, 뭐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좀 못하죠. 네. 네. 참 일본과의 참 지금 관계도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일본과의 거래를 통해서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계속 이제 대일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놈들이 도둑놈이에요. 일본이 더 많이 팔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출을 규제한다는 게 정말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많이 팔아먹으니까 더 적게 팔아먹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욕을 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시원하게 좀, 이런 거 부장판님 정말 잘하시는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다음에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메인 화면에, 워렌 버핏의 얘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탐욕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게 되면은 나는 두려워진다.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나는 탐욕스러워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좀 모두가 좀 두려워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나는 탐욕스러워진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뒷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뜻을 의미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나는 탐욕스러워져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